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보면은 IT 직군별 향후 전망이라고 있는데 일단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여기 옆에 UI UX 인터랙션 개발자라고 제가 적어놨죠. UI UX 인터랙션 개발자는 약간 좀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약간 응용된 좀 더 특화된 어떤 직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각 직군의 전망을 좀 보면은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취업할 때 준비 기간과 진입 장벽이 꽤 높아요. 그래서 보통 전공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근데 또 여기 단점이 이게 그 진입 장벽은 높은데 현재 지금 백엔드 개발이 많이 포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은 제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던 직군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백엔드 개발자를 실무해서 많이 넘쳐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고인물 개발자들이 많은 그 직군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그 백엔드 개발 직군이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신입 이제 개발자가 들어가기에는 이제 좀 약간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또 그마저도 이미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백엔드 개발이 많이 자동화됐어요. 자동화돼서 앞으로 점점 백엔드는 자동화 추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백엔드 개발자는 그 앞으로 전망이 프론트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재직자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을 하는데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백엔드 개발하다가 점점 업무 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럼 프론트엔드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론트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백엔드 개발자는 요즘 많이 포화 상태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약간 그 신입 비전공자 분들이 진입하기 쉽지는 않긴 한 게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도요 신입 자체를 안 뽑아요. 무조건 경력자 위주로 뽑고요.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백엔드 개발 지식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그래도 백엔드보다 좀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현업에서 이제 부족한 직군 중에 하나로 그래도 약간 이게 전망도 좋고 하지만은 취업 자체가 신입 위주로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신입으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이런 게 있고요. 하지만 전망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UI, UX 인터랙션 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에서 파생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부족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부족한 게 UI, UX 인터랙션 개발, 그러니까 웹 모션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제일 부족한 직군이고 그만큼 향후의 전망은 제일 밝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그 UI, UX 인터랙션 개발이라는 게 아까 제가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랑 프론트엔드 개발의 중간 단계이면서 좀 더 모션에 특화된 직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전공자나 디자이너 분들이 접근하기에 학습 난이도 좀 낮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알려줄 그 교육원이나 강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현업에서 나가면은 제가 그 비전공자 입장에서 나이도 많고 늦게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경력을 잘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기도 한데 현업에서 이런 UI UX 인터랙션 개발할 수 있는 작업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망은 좋지만은 일단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뭐 이제 정보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할 때 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그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된 직군이라서 기존 개발자의 격차를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인데 백엔드 개발자로 내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고인물의 개발자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거의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20년 이상 개발한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습득한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몇 년 사이에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솔직히 불가능하겠죠. 내가 공부를 하면은 그 기존에 개발하던 사람들은 자기 그동안에 어떤 축적된 노하우랑 지식이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비전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서 그런 백엔드 개발자랑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나온 직군이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기존에 프론트엔드 개발하던 사람이랑 이제 진입하는 사람이랑 그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만 어떤 좀 팁을 좀
그 팁이랑 노하우만 잘 습득을 하면은 이 격차를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그리고 그 백엔드 개발에 비해서 약간 그 프론트엔드 개발이 좀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백엔드는 말 그대로 그냥 외골수적으로 개발만 잘하면 되는 그런 직군이었는데 이 프론트엔드 개발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뭐 타 업무 뭐 퍼블리셔 분들이라든지 디자이너 그리고 클라이언트랑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라는 게 눈에 보이는 화면이라는 게 결국은 뭐 개발을 모르는 일반 사용자가 접하는 제일 그 접점의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공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내가 이 개발할 때 그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어떤 그런 공감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전공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그 컴공과 전공한 전공자에 비해서 그런 이점들이 많겠죠. 그 일반 개발자는 항상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인적인 관점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도 일반 개발자가 가지지 못한 스킬을 우리가 조금만 다듬으면은 오히려 기존 그 경력 그 전공자 개발자보다 훨씬 더 업무 스킬을 월등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월등하게 올릴 수 있는 스킬이라는 게 바로 웹 모션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세 가지 큰 이유를 봤을 때 비전공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들어가기가 제일 좋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력 개발할 때 수월한 점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포기한 수포자도 개발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개발을 공부하려면은 어떤 점을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